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구분하는 방법과 유한소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수로 나타내어서 그것이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를 알면 되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분자 나누기 분모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수를 만들었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조건들만 갖추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0.2 유한소수이죠. 0.2는 10분의 2죠. 그리고 0.02는 100분의 2가 되고 0.002는 100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4제곱, 10의 5제곱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가이면 이것은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10의 거듭제곱을 분모로 가지는 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바꿔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유한인지 순환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0의 거듭제곱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10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다 그러면은 분자에도 5를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0.5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하면 좀 4분의 1이겠죠? 4분의 1인데 이것을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곱하기 5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의 거듭제곱이 되어서 이것이 5의 이제 제곱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분의 25가 되어서 0.25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유한소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2의 8제곱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곱하기 여기도 5에 똑같이 8제곱을 해주면 10의 8제곱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유한소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가 15분의 3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그냥 이것을 10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 약분이 되어지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약분이 되어지죠. 3으로 약분하면 1이 되고 3으로 하면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5가 10으로 분모가 10인 수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겠죠.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이게 또 곱하기 2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분모의 자리에 이 기약분수, 그러니까 이 약분을 다 한 상태에서 2 또는 5가 있으면 전부 다 10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의 거듭제곱이나 이게 상관없어요. 거듭제곱이 있어도 상관없겠죠. 아까 한 것처럼 이런 것들만 있으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분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은 이 수처럼 약분을 했을 때 2와 5로 2나 5로만 되어 있는 분모라면 모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15분의 5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하분수일까 유한소수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것은 먼저 약분을 한다는 거죠. 약분을 하게 되면 3 곱하기 5고 이거는 5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 거죠. 이것을 3분의 1은 15로 만들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보면 학교 문제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2의 5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곱하기 이거 3으로 해볼까요? 여기 3 5의 2제곱 분의 뭐 1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유한소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3이 곱해졌으니까. 3이 있으면 이게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곱하기 무엇을 해주면 유한소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분모에 2와 5만 남기면 되는데 이놈을 그럼 없애야 되겠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놈을 약분을 시키는 거예요. 약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곱하기 분자에다가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2나 5가 있으면 되죠. 2나 5. 2나 또는 5가 있으면 되고 2 곱하기 5라든지 10이 되어지는 분모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시켜서 이 놈을 없애주면 결과적으로는 2와 5라는 놈들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잘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 이제 유한소수를 만드는 그 조건이 먼저 기약분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분모의 자리에 2 또는 5가 있을 때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이 기약분수라는 것을 힌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약분수라는 것은 이미 약분되어진 분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분을 했을 때 2와 5만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분의 1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유한소수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겠죠. 그럼 이것을 보면 2 곱하기 3분의 1이죠. 곱하기 얼마를 해줬을 때 유한수가 되느냐 하면 3이라는 것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이것과 약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3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자에도 여러 가지 숫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전부 다 약분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2에 3 곱하기 3에 뭐 제곱도 있을 수 있고 곱하기 뭐 5에 4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분자에는 3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이것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3하고 이게 약분이 되어지니까 이것은 1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1이 되겠죠. 지수가 1이 되겠죠. 그러면 3이 하나 남죠. 그럼 여기 또 3을 하나 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쵸? 또 다른 게 2의 세제곱 곱하기 7의 2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고 해봅시다. 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7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약분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도 약분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보면 7이 1이 되고, 이것은 7이 여기가 지수가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7분의 1이 되겠죠. 7분의 1이 되어지는데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요한소수가 되느냐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2와 5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분모에다가는 2가 되고, 그 다음 7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7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2분의 1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요한소수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하분수가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기하분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약분을 하되, 분모가 2 또는 5가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곱해주는 수를 계산해 주시면 쉽게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이 땅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